안녕 여러분. 자, 오늘은 수열을 공부할 차례죠. 자, 수열이 뭘까요? 수열? 수의 나열입니다. 자, 수의 나열. 이 수를 이제 규칙적이지 않게 나열할 수도 있고, 규칙적이게 나열할 수도 있고, 그 모두를 전부 다 수의 나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규칙이 없는 것보다는 규칙이 있는 것을 좀 더 잘 보겠죠. 잘 관심 있게 이제 살펴보겠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공부할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등비 수열이라는 것도 오늘 좀 욕심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단원을 오늘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대충 표정과 반응을 보고 등비 수열은 조금 욕심을 좀 덜 부린다든지, 아니면 오늘 등비 수열까지 나가더라도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 수열. 당연히 수열이죠. 수가 나열되어 있잖아. 당연히 이것도 수열이죠. 수가 나열되어 있죠. 당연히 이것도 수열이죠. 수가 나열되어 있으니까. 뭐 규칙이 있잖아, 그치? 근데 다들 무슨 규칙이 있죠? 얘네들이 할 거면 빨리 하고,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왜 자꾸 푸시업 거리면서 그렇게 느긋하게 그렇게 해요? 0.3배속 하듯이. 됐어?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얘도 전부 다 수가 나열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들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들 뭔가 좀 성격이 비슷하지. 어떤 규칙대로 얘네들을 나열한 것 같습니까? 1, 2, 3, 4, 5, 6 1, 3, 5, 7, 9, 10 2, 4, 6, 8, 10, 12 뭐예요? 얘네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차이가 일정합니다. 얘네들은 지금 1씩 차이가 나고 있고요. 얘는 이제 2씩 차이가 고정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또 2씩 차이가 고정되어 있죠. 물론 이제 3으로 고정될 수도 있고 5로 고정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고정되어 있는 수열, 우리가 이제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야. 요 아이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등차 수열을 논하기 전에 이제 여기서 좀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우리가 각각의 요 아이 하나하나, 이 수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항. 얘네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걔가 몇 번째 나와 있는지를 바탕으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이 수열의 네 번째 항은 4가 되겠고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이 수열의 네 번째 항은 7이 되겠죠. 이 수열의 두 번째 항은 4가 되고요. 이 수열의 세 번째 항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늘 사용하는 그 용어처럼 몇 번째 항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몇 번째 나오는 숫자를 가리킨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 각각의 숫자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열을 나타낼 때 보통 이 수열을 집합으로 인식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중괄호를 씌워서 A라는 그 문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A라는 수열인데 이 N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번째 항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해줄 거예요. 뭐 N 플러스 1이라든지 2N-1이라든지 3N 플러스 1이라든지 하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건데, 아무튼 N번째 항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AN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에다가 중괄호를 붙여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는 게 그게 이 수열을 지칭하는 어떤 하나의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여기 n이 1이 들어가는 A1이라고 쓰고 읽으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 첫 번째 페이지 343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른다. 그 다음에 얘는 정확하게 우리가 n번째 항 혹은 이제 일반 항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녀석은 이제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서 써지기도 할 겁니다. 중괄호하고 n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수도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중괄호하고 n 이렇게 이제 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편적인 표현은 이제 요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an은 n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표현하는 것은 A1, A2, A3 이런 식으로 A하고 천자로 숫자를 붙여주면서 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약속을 했겠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한 페이지 시간 한 3분 정도 좀 드릴 테니까 빠르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메인 컨텐츠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쭉 한번 읽어봐봐. 용어라든지 표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약속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밑에 있는 수열은 또 똑같은 기호로 사용하면 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문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친구는 B2가 되겠죠? 이 친구는 B4가 되겠고요. 이 친구는 C3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 네. 마저 읽어보시고요. 자, 얼추 읽어보신 것 같으니까 바로 이그젬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그젬플 343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자, 처음에는 이제 2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4분의 3, 그 다음에 5분의 4가 되겠죠? 점점점 이런 식으로 이제 뻗어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수열을 보고서 규칙성을 파악하고 n번째 항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항이 무엇이다 라고 제시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n번째 항이 곧 일반항이라고 했잖아요. an, 우리가 그건 n번째 항이라고도 부르고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네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대충 규칙 보이시죠? 다섯 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생기겠어요? 6분의 5가 되겠죠. 그럼 10번째 항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11분의 1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규칙성을 파악할 때 자꾸 전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규칙성을 파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수의 규칙성을, 수열의 규칙성을 따질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녀석이 몇 번째 항인지와 그 적힌 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A4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 집중하자. 컨디션 안 좋아도 집중은 할 수 있죠? 자,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이웃하는 것들끼리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하는 것들끼리의 관계는 얘가 일씩 커진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겠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분자는 얘 그대로고 분모는 얘보다 1만큼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겠지. 자, 그래서 내가 방금 전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10번째 항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서 쓱 스캔하면서 테스트 해봤어요. 바로 여기에서 11분의 10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와 그 수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신 거고요. 여기서 잠깐 딜레이 걸리신 분들은 이 수랑 이 수 사이에, 앞뒤 사이의 관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았을 때 딜레이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다섯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가 이거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웃하는 관계에서 이 규칙성을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번 단원에서 망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이 총 세 단원에서 그렇게 따졌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그래도 친숙한 부분을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네 번째 단원. 이 네 번째 단원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면서 이 수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케이스, 또 다른 방법, 규칙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바로 그때 이웃하는 것들끼리의 관계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 수열 파트에서 총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단원 중에 앞에 있는 원투스, 이 3단원까지는 우리가 이 번호와 이 숫자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규칙성을 찾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원에서는 이웃하는 것들끼리 사이의 규칙성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10번째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하면서 약간 딜레이 생기셨다면 빠르게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에서 일시 거저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이건 지금 이 첫 세 단원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으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 보시면은 이 숫자 그대로가 분자에 써지고 그리고 그것보다 이 숫자보다 1만큼 더 큰 게 이 분모에 써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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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연히 10번째야. A10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얘가 그대로 분자에 써지고 얘보다 1만큼 커진 게 분모에 써지는 거야. 그래서 11분의 10이라고 한 번에 바로 1초 만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친구들이 일반항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 n번장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a는 n 플러스 1분의 n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으로서의 접근은 이 숫자랑 이 수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것 사이의 관계에 집중해야 될 때가 분명히 찾아오니 그 관점은 그때 가서 사용하시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반항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이 숫자랑 이 숫자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니 오직 그런 관계로서 규칙성을 파악해 보시는 걸 1순위로 놓으셔라. 알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1은 뭘 해볼까? B2는 4, 2 어딨어? B3는 8, B4는 16, 점점점. 자, 그럼 여기서 B, N 얼마겠습니까? 오케이, 2의 n제곱. 자, 그럼 또 뭐 해볼까? B1은 2분의 1, B2는 6분의 1, B3는 12분의 1, B4는 20분의 1. 에이, 모르겠지? 뭐게요? 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에는 그 2 곱하고 그다음 3 곱하고 4 곱해서 응? 어떻게? 그 첫 번째 그 항의 그 이름 뭐지? 오케이, 좋아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4를 그건 규칙이 없는 겁니다. 그것까지 이 숫자를 관련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여기는 1 곱하기 2인데 그 2라는 것마저 이 숫자랑 관련 지어서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는 이 숫자에다가 1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이 숫자에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이제 이 숫자에다가 4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 숫자에 이 숫자보다 1만큼 더 큰 걸 곱하고 여기도 이 숫자에 이 숫자보다 1만큼 더 큰 걸 곱하고 여기도 이 숫자에 이 숫자보다 1만큼 더 큰 걸 곱하고 여기도 이 숫자에 1만큼 더 큰 걸 곱한 것이 분모에 써지는 그런 관계다 라고 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얘랑 얘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얘랑 얘 사이에 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또 해보자.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별로 안 남아있네요. 쌤이 예전에 써주셨던 A10은 진짜 어려운 거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요거 관련된 거였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있어요. 그 뭐가 있었지? 자, 적었을 그 적었어? 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n제곱 플러스 다시 뭐라고?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주고. 이거? 이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마이너스 1에 쳤죠. 네. 이거 해봤자 이거잖아. 이거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거 누가 봐도 그냥 딱 뻔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고, 세 번째는 이거고, 네 번째는 이거고. 그럼 당연히 분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n 플러스 1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부호가 교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뭔가 계속 거듭해서 곱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캐치하실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 세 번 곱해지면 뭐 이렇게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아마 이것보다 아까 걔가 더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거 발견하기 좀 쉽지 않았었을 텐데. 의식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네. 어쨌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열을 보고 이제 일반항을, 즉 n번장을 찾아 나서는 그런 걸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A1은 3, A2는 33, A3는 333, A4는 3333. 점점점. 그럼 AN은 뭘까요? 3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 까지만 할 거예요? 더 있어. 뭔가 잘 나오긴 해. 너 만약에 그럼 요거면은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10의 n제곱하면 분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제곱하면은? 그쵸? 3 곱하기 10의 n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n제곱 더하기 3이요? 3 곱하기 10의 n제곱 여기다 더하기 3? 이렇게? 3. 네네. 뭘까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빼기 3분의 1 붙여. 이게 3분의 1이요? 자, 잠깐만.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자, 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10의 n제곱 빼기 1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전부 다 9999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 거기다 나누기 3을 하면 33333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친구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10의 4제곱에서 1을 뺀 9999를 3분의 1 해주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요? 10의 세제곱인 1000에서 1을 빼고 그걸 또 3분의 1을 해주시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그러면은 얘의 3분의 1 그것이 바로 n번 짱이겠구나. 그쵸? 3분의 1 괄호 10의 n제곱 빼기 1 얘가 이제 9999 되어 있는 아이일 테니까 거기다 3분의 1만 해주시면 이 친구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검토하기 위해서 n에다가 한번 2 집어넣어볼까? 실제로 두 번장이 그렇게 나오는지. 그럼 100에서 1 빼니까 99, 99에서 3분의 1 곱하니까 34 나오네요. 확인 완료.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가능하겠지, 그치? 재밌죠? 네. 아직까지 등차 수열을 공부하고 있지는 않아요. 등차 수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쭉 볼 필요는 없고요. 바로 이제 등차 수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그래서 수열 파트에서는요, 딱 여러분들이 뭐에만 집중하면 되냐면 일단 용어, 뭐 수열, 항, 일반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뭐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어떤 수열을 보고 n번째 항을 구하는 거, 혹은 n번째 항을 보고 어떤 특정 번째 항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자, 7번째 항은 뭐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 적어놓고 수열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을 보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 무슨 수열일까, 이게? 규칙 보여요? 이게 A1이고 A2고 A3고 A4예요. 쉽게 생각해, 쉽게. 자, 뭘까요? 나 안다. 네, 찾으신 분 지금 한 4분 계시고요.
항상 내가 1, 2, 3, 4라는 숫자와 각각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통째로 생각 안 해도 돼. 분모분자 각각 따로따로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3,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5, 네 번째는 6. 그럼 일단 분모는 규칙 바로 보이잖아요. 분자는 어때요? 첫 번째는 4,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2, 네 번째는 1. 분자 규칙 안 보여요? 진짜? 얘 하나씩 줄어들고 있잖아. 얘 하나씩 커지고 있는데 얘는 하나씩 줄어들고 있으면 기본 베이스는 못 빼기 n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어.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완성해 봅시다. n번째 항으로 뭐가 될까? an은 n 플러스 2분의 n 빼기 5 빼기 n 뭔 소리야? 5 빼기 n 맞아요. 이런 식으로 대충 좀 감 좀 잡히세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용어 파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반항을 보고 수열을 체크하는 거, 수열을 보고서 일반항을 체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진짜 등차 수열 갈게요. 진짜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 개로 쪼개가지고 볼 수 있죠. 등, 차, 수열. 등은 같다라는 의미고요. 차는 차이란 소리입니다. 수열은 진짜 말 그대로 수열이고요. 차이가 같은 수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었던 거 있었죠? 1, 2, 3, 4.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는 수열이니까 1, 3, 5, 7. 점점점. 이것도 좀 별로 재미가 없는데 2, 5, 8, 11. 점점점. 뭐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다 차이가 일정하죠? 1, 1, 1, 2, 2, 2, 3, 3, 3. 다 차이가 일정하잖아. 그럼 당연히 이 친구는 그 다음 항이 뭐가 되겠어요? 등차 수열이니까 14가 되겠죠. 그 다음 항은 뭐가 되겠어요? 17이 되겠죠. 점점점. 그럼 n번째 항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방금 전에 말했잖아. 수열 파트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뭐라고? 일단 일반항이 나와 있을 때 수열을 찾는 거. 어떤 몇 번째 항, 뭐 10번째 항, 뭐 3번째 항, 7번째 항, 뭐 이런 수열의 정보를 찾는 거. 그 다음에 수열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찾는 거. 수열이 나와 있잖아. 일반항 찾는 걸 하겠죠. 나중에 또 일반항 써놓겠죠. 그 다음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고스란히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이거 해볼까? 첫 번째 것부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AN 땡땡 BN 땡땡 이거는 CN 땡땡. 자, AN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용어 다 이해하시죠? 내가 AN은 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은 이라는 질문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것은 그 수열의 몇 번째 항을 쓰는 것이다? n번째 항을 쓰는 것이다. AN이라는 것 자체가 n번째 항이라는 소리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수열을 보고서 n번째 항 유추해봅시다. 이 정도는 쉬우니까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거는? n이 되겠죠, 그렇죠? bn은 해볼 수 있을까? bn? bn도 할 수 있나요? 2n-1 좋아요. 2n-1. 자, 세 번째 cn 이것까지도 혹시 할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하나씩 한 번호가 커질 때마다 3씩 커집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3n이겠죠. 숫자가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이 숫자의 크기는 3개씩 커져요. 그럼 이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이 전체 수는 3씩 커지면 그럼 당연히 3n이라는 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다 3n이라고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항이 2가 되려면 이 뒤에 부속품이 뭐가 있어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검토 한번 해보는 겁니다. 3을 한번 대입해보는 거야. 세 번째 항이 진짜 8이 나오는지. 어때요? 나오죠. 오케이. 완성.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우리가 이 등차 수열 파트에서 공부를 할 내용인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우당탕탕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질서정연하게 뭔가 조금 더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제 이 수열에서 우리가 특별한 수열이니까요. 특별한 수열이니까 이 수열에 맞춰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대충 어떤 흐름인지 좀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니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얘네들 각각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항 번호를 붙여가지고 네이밍 붙인다고 했었죠? 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의 차이 얼마였습니까? 1이었어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차이 얼마였죠? 1이고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 사이의 차이 얼마였습니까? 1입니다. 자,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그들 사이의 차이가 계속 공통으로 똑같은 숫자가 반복돼요. 공통으로 계속 똑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공통의 차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 음료 브랜드 말고요. 공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차를 디프런스, 차이가 디프런스잖아요. 그 앞 글자를 따서 D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D. 알겠죠? 그래서 이 1과 2 사이의 차이는 1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 사이의 차이도 이제 1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차는 1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공차는 이제 1인 거고요. 당연히 이 두 번째 수열, 이 Bn의 공차, D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세 번째 공차는 당연히 3이 되겠습니다. 공차라는 것은 그 항들끼리, 이웃한 항들끼리의 차이, 그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AN. 이제 이런 표현 안 쓸게. 이게 마지막이야. 자, AN이라는 수열이 A1, A2, A3, 뭐 AN 이렇게까지 이제 나열되어 있을 텐데 이 AN이라는 이 수열을 우리가 어떤 알파벳으로 조금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항은 A1 그냥 그 자체로 쓸게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A1을 많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첨자까지도 생략합니다. A라고 쓰면은 그것은 첫 번째 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A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을 가리키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이의 차이, 그 다음에 이 사이의 차이 계속 어떻습니까? 일정하죠. 그 똑같은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공차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D라고 쓰기로 약속했어. 그럼 당연히 A2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3는요? A 플러스 2D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점점점 그럼 AN, N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자, 이것마저도 규칙이야. 규칙을 한번 파악해보세요. 일단 직관적으로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A 플러스 N-1D가 되겠죠. 설마 이거 A 플러스 ND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지? 이게 너무 그건 안 해봐다 안 해봐. 그치? 이거 봐봐. 첫 번째 항은야 A고 두 번째 항은 D가 하나 추가됐어. 세 번째 항은 D가 2개 추가됐고 그럼 10번째 항은 D가 9개 추가되겠지. 그럼 N번째 항은 D가 N-1개 추가되는 건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간격이 몇 개야? 간격이 몇 개야? 한 개죠.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간격 몇 개야? 2개야.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간격 몇 개겠어? 4개겠지. 자, 이 간격의 개수는 곧 이 항 번호끼리의 차이이기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랑 첫 번째 항 사이의 간격은 결국 1부터 2까지의 그 간격, 수직선 위에서 1부터 2까지의 그 거리를 뜻하기도 하잖아.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그 간격은 결국 1과 4 사이의 거리를 뜻하기도 하잖아. 우리가 1과 4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4에서 1 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간격은 당연히 10에서 1을 뺀 그 결과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9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당연히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간격은 몇이 되겠습니까? n 빼기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간격이 n 빼기 1이 있으니까 a에다가 d, n-1개 d를 더하면 제가 나오겠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a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은 A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방식으로 그걸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야, 얘가 이제 A고 2가 지금 1개 더해졌고 세 번째는 2개 더해졌으니까 10번째는 9개가 더해지겠고 그럼 당연히 n번째는 그것보다 하나 더 적은 n-1개가 더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관적인 이해 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이
야 이게 지금 1부터 2까지의 간격은 하나잖아. 왜냐면은 A1, A2. 그럼 간격을 할 때는 마치 1과 2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사이의 간격은 2개. 2개였었던 이유는 얘는 1이고 얘는 3이었기 때문에 1과 3 사이의 거리는 2여서 3에서 1을 빼니까 2죠. 그래서 2였기 때문에 간격은 2개.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이것 사이의 간격은 몇 개야라고 하면은 언제나 이 한 번호의 차이에 집중하면 될 거야. 자, 지금 내가 말한 이 단어 꼭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수원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야기할 때 항번호 차이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네, 항번호 차이라는 말을 내가 이 등차 등비 수열을 공부할 때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돼. 내가 두 번째 방법을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항번호의 차이만큼 그들의 간격의 개수가 결정되니까 우리는 3에서 1을 뺀 두 칸만큼이 떨어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서 D가 2개가 더해진 거야. 그럼 당연히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는 이게 1과 n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n에서 1을 뺀 것이 바로 그 사이의 거리가 될 것이고 그게 곧 간격의 개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의 개수가 우리는 여기에서 공차가 몇 번 더해지는지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n-1개만큼의 D가 더해진다라고 저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단원을 어우르는 그러한 이 수랑 이 수 사이의 관계에 집중을 해서 이 일반응을 유도하는 과정이었고요. 우리가 나중에 네 번째 단원에서 공부할 점화식,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서도 이 일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내용은 거기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루긴 하지만 그때 가서 공부할 거 지금 한번 여기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여기서 똑같은 결과가 또 똑같이 유도가 될 거예요. 자, A1 이건 뭐였죠? 그냥 A였어요. A2는요? A 플러스 D가 됐었습니다. A3는요?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A1도 이렇게 지울게요. 자, A2는 A1 플러스 D. A3는 A2 플러스 2D. 아, 무슨 소리! 자, 깜짝이야. A4는 A3 플러스 D. 점점점. AN은 AN-1. 아, 당연히 이거 N번째니까 N-1번째 당연히 있겠죠. 플러스 D. 자, 일단 이렇게 쭉 다 나열을 해볼게요. 어때?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변에서 오른쪽 변을 이거 다 합친 것에서 다 합친 것을 빼버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으면 이 왼쪽을 다 더한 거고 오른쪽을 다 더한 것은 서로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인 아이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친구들이냐면 얘는 2부터 n까지 더한 것이고요. 얘는 1부터 n-1까지 더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겹쳐지겠어? 2부터 n-1까지 2부터 n-1까지 여기 똑같은 개수만큼 있다고. 그럼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야, 이 덩어리 전부 다 빼버리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왼쪽 변 다 더하고 오른쪽 변 다 더한 것은 분명히 똑같을 텐데 우리가 이때 이 왼쪽 변과 오른쪽 변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부분은 그냥 삭제시키고자 볼륨이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AN은 이건 빨간 펜으로 할까요? 요즘도 아직 빨간 펜이 있냐?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했어요? 나 때도 있었는데. 자, AN은 하고도 이 부분 다 삭제가 되니까 뭐만 남아요? A1에다가 D가 몇 번 더해진 거? N-1번 더해진 거. 야, 이것만 보면 되잖아. 1, 2, 3, N-1. 야, 몇 개가 써져 있었겠어? N-1. 이것도 모르고 이거 N이라고 하시면 이건 진짜 이건 내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적 문제가 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AN이라는 것은 A1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는 거? N-1번 더하는 거. 따라서 이제 AN은 A1 플러스 N-1D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 A1은 우리가 A라고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어쨌든 결과가 똑같이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해서 쭉 더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유도한 방식. 이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될 내용입니다. 미리 그냥 끌고 와서 여기서 다뤄본 거예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보다 AN은 A 플러스 N-1D다. 어쨌든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적용을 한번 시켜봐야겠죠? 요거는 일단 냅둘게요. 또 바로 기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자, 내가 수열 나열한다. 자, 일단 수열이 마이너스 3, 2, 7, 맞죠? 12, 그다음 17, 점점점. 자, AN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첫째 항. 두 번째, 공차. 그리고 저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A가 뭐예요? A가 뭐야? 첫 번째 게 뭐야? 마이너스 3 플러스 n-1 하고서 D가 얼마야? 5. 끝! 이게 일반항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이제 5n-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이걸 일단 1순위로 놓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딱하게만 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일반항을 유도했었던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서도 한번 이걸 이끌어내 보십시오. 아,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n-1번 더하면 되겠네. 이 생각을 늘 하면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결국 여기다 대입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맞긴 한데 결국 결과적으로 맞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공식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대입하는 그런 중일 수준처럼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수열에, 이 등차 수열에 좀 녹아들기 위해서, 좀 빠르게 녹아들기 위해서 아,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n-1번 더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식을 쓰셨으면 좋겠다고요. 마이너스 3에다가 5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n-1번 더하면 저 n번장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이 식을 쓰는 것과 아, A에는 A 플러스 n-1D였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D는 5니까 해서 대입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일단 1순위로 이 식을 외워두시고 그것에다 대입해서 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 알고 계시되 거기에만 매몰되지는 마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열이라는 것은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동감 있는 이 수의 나열을 보고 규칙성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성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걸 딱딱하게 그렇게 효율만을 위해서 기계적으로만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제대로 처리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 수열은 머리가 아주 유연하고 막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아주 고지식하게만 공부하다 보면 수열은 진짜 어려운 단원이 됩니다. 그래서 수열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것의 체감 난이도가 정말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랄까 스토리를 중심으로 좀 더 직관적이게 좀 더 공감된 형태로 공식과는 최대한 멀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실수록 오히려 수열이 좀 더 친숙해진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말이 공식을 외우지 말아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한테 더 혼나요. 알겠죠? 수열의 일반항이 지금 등차수열의 일반항도 몰라 지금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도 몰라 지금 이러면서 혼날 수도 있죠. 저건 이제 최고의 보루. 마지막 그 뭐랄까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쵸? 뭐 이걸 몰랐을 때 나도 풀 수 있는. 그죠? 네. 자, 어쨌든 등차수열에서 이제 엔간한 것들은 다 한 것 같네요. 자, 쭉쭉 넘어가 주시면요. 자, 일단 개념 확장하기 파트. 여기 이제 n에 대한 1차식이 주어지면 등차 수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AN이 2n-3입니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자, 이거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쵸? 이 친구는 100% 등차 수열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말을 좀 요약하자면 그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100% 등차 수열인 걸까? 아니, 너무 간단합니다.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2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지 뭐. 그 말은 뭐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아니 n이 1씩 커질 때마다 얘는 2씩 커지잖아. 선생님 그럼 좀 일반적으로 써보세요. 만약에 an이라는 게 n에 대한 1차식이라면 뭐 pn 더하기 q? 아이씨. 자,
아무튼 Pn 더하기 Q 이런 꼴로 써진다는 거잖아. P랑 Q는 일정한 고정되어 있는 숫자고요. 자 봐봐. n이 1씩 커질 때마다 이 Pn 더하기 Q는 어떻게 돼요? P씩 변하겠죠, 그쵸? P가 양수면은 뭐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P가 또 음수면은 또 작아지는 거니까 뭐 커진다 작아진다라는 말은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n이 1씩 변할 때마다 이 전체 식의 값은 P씩 변하잖아요. 등차 수열이지 뭐야. 직관적으로 그게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 식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고 그러니까 1차식을 보면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떠올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모든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등차 중항. 이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그래. 야, 여기 이 친구 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자, 다시 세 개의 항이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그럼 그때 우리는 이 세 개의 항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A1과 A3 두 개를 더한 것은 2 곱하기 A2다. 혹은 A1 더하기 A3의 나누기 1을 하면 그 양 끝에 평균은 A2가 된다. 같은 말이잖아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 그치? 나누기 1을 하든 말든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어쨌든 같은 말이야. 자, 어쨌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자, 근데 왜 그럴까? 너무 당연하죠. 얘보다 D만큼 작은 거랑 얘보다 D만큼 큰 거니까 얘랑 두 개를 더하면 그냥 쌤 하니까 이제 얘가 두 개가 튀어나오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 20, 30을 보더라도 10과 30을 더하면 20의 2배고 10과 30의 평균은 20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등차 중항이라는 건 연속적으로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일 때. 그러니까 연속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있는 항 중에서 아무거나 세 개 랜덤하게 뽑아가지고 그거 아니야. 연속적인 세 항이야. 예를 들어서 A1, A2, A3 이거라든지 아니면 A1, A3, A5 뭐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수 있겠죠. 결국 두 간격씩 떨어져 있는 거니까 걔네 셋도 역시 연속적인 등차 수열이 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열 번째 항 요것도 가능하겠죠. 네 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걔네들도 연속적인 등차 수열이겠지.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등차 수열일 때 그 친구는 양 끝에 있는 거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것에 2배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너무 세상스럽지 않냐? 그치? 이걸 뭐 새로운 개념이랍시고 뭐 갖다 놓냐? 부끄럽게. 그쵸? 자, 등차 수능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그샘플 한번 보고 갈까요? 2, X, 6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루면 X는 4다. 끝! 자, 넘어가자. 이게 등차 수능이야. 에이씨, 젠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조화수열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엄밀히 여러분들 교과 과정에 없어요. 근데 조화수열이라는 말이 이제 한 번씩 등장하니까 그냥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걔의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그걸 조화수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걔네들의 역수는 1, 2, 3, 4, 5잖아.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얘네들은 조화수열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 수열일 때 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이제 정식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그샘플 한 번만 보고 갈게요.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 자, 얘는 어때요? 역수가 2, 5, 8, 11. 이거 우리 아까 전에 그 CN이라고 하면서 들었었던 그 수열 아니냐? 어쨌든 이제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5분의 1, 8분의 1, 11분의 1은 조화수열이라고. 알겠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뭐 10번째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 뒤집어서 등차 수열로 만든 다음에 10번째를 구하고 또 뒤집으면 되잖아. 그럼 그 10번째를 구하는 거지. 물론 물어보진 않겠지만요. 혹시라도 물어본다면. 이해됐죠? 근데 여기 뭘 공식을 써놓고서 뭐 B는 A 플러스 C를 왜 쪽팔려. 이거 뭐하러 외워요? 나 안 외우고 있어. 안 외워도 지금 잘만 살고 있습니다. 자, 개념 콕콕 몇 문제 좀 보고 갈까요? 자, 일단은 다 너무 쉬운데?
자. 보세요. 뭐 5번 한번 간단히 보고 갈까요? 자, 세수 3x 플러스 2, 4, 6 마이너스 x제곱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이거 에이! 너희들 잠 깨우려고? 자,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4, 6 마이너스 x제곱. 얘네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개 더 해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얘 두 배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치? 순식간에 갑자기 수학 수학상도 아니지. 3학년 과정에 2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렸죠.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수원수투 쭉 공부하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수원수투에서 배운 내용들로 설계를 하고 마무리는 수상 아니면 중학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원수투가 그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그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고요. 패스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수학상, 뭐 3학년 과정, 뭐 중학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골대 앞에 가만히 죽치고 있다가 그냥 골만 넣는 꼴제비들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건설사랑 건축 설계 사무소 같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수원수투 가지고 이제 열심히 도면 그리고 막 설계 다 끝내고 건설사에 보내면 이제 레미콘 끌고 와가지고 막 시멘트 부어가면서 콘크리트 막 부어가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건설사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도면만 보고서 매우 좋은 집이군 하고 끝나잖아. 집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건설사도 좀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3학년 과정 수학상 모르시면 얘는 등차 조항을 이용해서 풀면 되겠군. 근데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지?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건.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부분으로. 자, 예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예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 풀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남김없이 다 이행해 주시고요. 자, 첫째 항이 5고 제 10항이 68이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첫째 항이 5고 10번째 항이 68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15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볼 거야. 답을 구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또 다른 방법, 다른 접근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좀 의식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가장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게 답 나왔다고 해서 펜 내려놓는 겁니다. 답 나온 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완벽한,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방법을 늘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못 말이지? 똘똘한 친구들이 없어?
종이컵이 너무 작아. 저 120ml밖에 안 당기잖아, 저거는. 저거 한 3분 마시면 사라지던데요. 와인잔이랑 셔츠까지 입고. 화이트 와인입니다. 아니 화이트. 아니,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컵이 이거밖에 없어. 음주 방송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인식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화이트 와인이면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 저거 보고 야, 오해하면 안 되는데, 쟤네들. 저거 19금으로 올려. 술 먹다. 이 영상 내리기 당할 것 같아가지고 치웠습니다. 내가 언제 와인잔으로 먹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종이컵으로 먹고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좀 똘똘하게 푼 친구들이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풀었다가 진짜 골로 가시기 쉽다고. 왜냐면 봐봐요. 자, 다들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요. A에는 A 플러스 N-1D 1을 대입해보자. 5. 난 A가 5인 거 알아. 5 플러스 N-1D A10이 68이야. A10은 5 플러스 9 곱하기 D. 근데 그게 68이래. 그럼 9D는 63. 아! D는 7. 그럼 A15를 구해보자. A15는 5 플러스 15니까 14 곱하기 7. 암산. 98. 103. 아이, 잘했다.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푸는 방법입니다. 아, 장난해요? 이렇게 풀다가 어느 세월을 풀려고? 한 번호 차이 얼마입니까? 아, 그럼 간격 9개 없겠지. 63이 9개 간격이에요. 그럼 한 간격은 7이었을 겁니다. 그럼 10부터 15까지 간격 얼마예요? 왜? 아니야 5. 5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얼마만큼 더해줘야 됩니까? 35만큼 더해주면 되죠. 따라서 103. 바보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남들이랑 똑같이 해봤자 어차피 똑같아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리 목표 5등급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5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럼 저는 딱 5등급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뭔가 좀 포근해요. 그런 거 없으시죠? 남들과 다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하지 마. 알고는 계시되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자꾸 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계속 이대로만 푸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렇게 풀면은 정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정답이 나와 안 나와? 그게 위험한 거야. 정답이 나오니까 자기가 잘한 줄 알아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수열 파트 공부하실 때는요. 정답이 나왔다 해서 정답을 맞았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더 미친 방법으로 풀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하셔야 돼요. 언제나 항상.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소홀히 여기시면은 남들은 이 문제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막 10초, 20초밖에 안 걸리는데 자기 혼자서 2분, 3분 걸리고 맞았다고 좋아하고 해벌레하고 웃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놓고서 자기는 수열 문제 풀 때 정답률은 좋은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위험한 것이 시험을 봐. 수열은 다 맞아. 근데 다른 데서 틀려. 시간이 부족해서 자기는 수열이 문제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수열은 다 맞았으니까 다른 것만 연락에 공부하는 거지. 수열이 부족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뒤따를 수 있는 게 이 수열 파트입니다.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쵸? 자, 그걸 바탕으로 2번 문제 풀어보십시오. 아, 2번 문제 내가 써줘야지. 7번째 항이 70이고요. 10번째 항이 61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얘가 이제 음수가 되는 AN이 0보다 작은 N이 도대체 누굴까요? 가 문제입니다. 7번째 항은 70이고요. 10번째 항은 61입니다.
언제 얘가 0보다 작아질까요? 물론 이 하단의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했어요. 보다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거나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시간적 여유를 좀 확보하신 상태에서 그때는 하단의 방법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실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그것만 적용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자, 지금쯤이면 답이 나왔어야 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자, 항번호 차이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3만큼 커질 때 얼마만큼 줄었어요? 9만큼 줄었어요. 오케이. D는 얼마였을 것이다? 마이너스 3이었을 것이다. 이걸 일단 순식간에 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A 플러스 N-1 D에서 7 대입하고 10 대입하고 있으면 이미 그 순간 얘는 이미 이 문제 다 끝나고 넘어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럼 봐봐. 61에서 얼마만큼 D를 빼야 얘가 음수가 되겠냐? 21번. 21번 빼야지. 21번 빼야 되는 거야. 그럼 얘 항번호 차이 얼마만큼? 21만큼. 따라서 답은 몇? 31번째 항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거 해설 봐. 가관이야 아주 그냥.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어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설 보고 공부하다가 아작난다. 그래서 수열은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었다거나 그러면은 해설 같은 거 참고하지 마시고요. 바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이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똘똘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수열 겁나게 잘하거든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규칙 같은 거 맨날 막 만들고 막 그러는데 이제 민감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이제 규칙을 중요시 여겼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요. 좀 병맛이야. 문이 있잖아, 문. 여기 방문이 있어요, 방문. 방문을 딱 열어놓고 내가 여기에다가 의자 2개를 하나는 이제 다리가 저쪽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바깥으로 뻗어나가게 의자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내 쪽으로 다리가 뻗어나가게 의자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하나는 이제 문에다가 하나는 요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저쪽으로 뻗어나가게 하고 하나는 반대로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내 방 쪽으로 뻗어나가게 해가지고 엇갈려가지고 그 문에다가 딱 놓은 거야. 어떤 크기도 또 이렇게 딱 문에 들어갈 만큼 똑같은지. 그래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약간 규칙 같은 것들을 막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막 그 초등학교 때 보면은 나 때는 여러분은 아니지만 나 때는 초등학교 한 학기의 단원이 8단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6단원밖에 없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은 6단원씩이거든요. 근데 나 때는 8단원이었어요. 근데 이 8단원이 왜 8단원이냐면 정상적인 단원은 7단원이고요. 맨 마지막은 문제 푸는 방법 찾기인가? 아무튼 되게 막 뭔가 이렇게 문장제 문제, 그 다음에 뭐 규칙 같은 것들 하는 막 그런 문제들이 막 모여있는 게 8단원. 나 그 8단원이 난 제일 재밌더라고. 뭔가 이렇게 문장제 들어가고 막 규칙 나오고. 난 그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수영 같은 것들도 이제 보면은 되게 나는 즐겁게 공부를 했는데 싫어하는 친구들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차이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언제나 수열을 이렇게 풀었고 걔네들은 언제나 수열을 그렇게 푼 거야. 이렇게 풀면 나도 그렇게 풀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냐? 그쵸? 오, 저런 방법도 있다고? 막 이러면서 좀 재밌잖아. 가장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수열 파트라서 그래서 좀 많이 재밌습니다. 재밌게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2고 곱이 28일 때 이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직관적인 방법보다는 딱 형식적인 방법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끔 강제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3개의 수가 있는데 그게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럼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조금 똘똘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다라고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의 표현을 해주시는 걸 권장드린다라는 거고요. 세 수의 합이 얘네들을 모두 다 더하면
12가 되고 모두 다 곱하면 28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세 개만 다 더해볼까? 그럼 D랑 D랑 서로 없어지잖아. A만 남죠. 3A가 12다. 그래서 A는 4가 되고요. 그럼 4 빼기 D, 4 더하기 D 하니까 이제 걔네들이 곱해서 28. 그럼 뭐 당연히 D의 값까지도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화수열은 뭐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살포시 무시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럼 등차수열의 합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가우스가 누군지 압니까? 가우스가 누군지 알아요? 가우스?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지, 그치? 자, 가우스는 우리보다 한참 어렸을 때 등차수열의 합을 했었던 친구입니다. 가우스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막 떠들고 있었대요. 뭐 이게 알려진 사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짝 각색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난 조기침해잖아, 그치? 자, 나 얘기를 들어도 까먹어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 자, 가우스가 친구들이랑 막 떠들고 놀고 있었대. 선생님이 이제 그 가우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야! 너 선생님 지금 딴 거 하는 동안 1부터 100까지 더해봐.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가우스가 진짜 1부터 100까지 다 일일이 더할 줄 알았겠죠? 적어도 그러면 100까지 더하는 동안 시간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저 새끼 입 다물게 하기에 딱 좋은 문제죠. 그쵸? 그 가우스가 어렸을 때 수학을 좋아했으니까. 그때 가우스의 나이 만 8살. 우리 한국 나이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쯤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우스 어린 꼬맹이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이제 이 문제를 딱 놨더니 애가 갑자기 이제 이 문제를 들고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하고서 이제 이 방법을 캐치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1, 2, 3, 100. 이거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건 바보들인 것 같은데. 거꾸로 한번 이렇게 써볼까? 그럼 얘네들이 계속 100일로 고정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 짝을 지어서 이게 다 100일이 튀어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1부터 100까지가 숫자가 몇 개야? 무슨 왜 50이라는 숫자? 잠깐만, 야, 이 새끼들! 야, 1부터 100까지가 숫자가 몇 개냐고 했더니 50개라고? 1부터 100까지가 몇 개야? 100개지? 자, 100개니까 당연히 이렇게 두 개씩 짝지으면 그럼 당연히 몇 세트가 나오겠어요? 50세트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가우스가 100일 곱하기 50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얘를 5050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 참 똘똘한 친구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우리는 그때 당시 그런 건 한 번도 뭐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거예요. 등차수열이었잖아요, 이거. 그쵸? 등차수열이었잖아. 자.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N 마이너스 2D 그 다음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총 N개의 항을 나열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한 것이 얼마인가? 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 서메이션의 앞글자 S를 따서 혹은 sum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sum의 앞글자 S를 따서 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것이냐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n번째 항까지 더했다라고 하여 S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SN이라는 것은 어떤 수열을 n번째 항까지 다 더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하시면 돼요. 그 수열이 무슨 수열일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지금 그냥 일반적인 상황을 나타낸 거니까 따로 이제 AN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이것을 우리가 일단 SN이라고 해요. 그럼 그 SN이 무엇인지 이 등차 수열의 합의
어떤 좀 일반화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는으로 있었지? 자, 여기에 각각의 자리에 이 아이를 그대로 복사 거꾸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대로 복사 거꾸로 붙여넣기를 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바로 밑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a 플러스 n-1 d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랑 연결되는 게 a 플러스 n-2 d가 되겠고요. 이 세 번째 거랑 연결되는 게 a 플러스 n-3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해서 이 녀석과 연결되는 게 a 플러스 d가 되겠고요. 이 친구랑 연결되는 게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구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을 어떻게 짓는다고? 이 친구랑 이 친구, 이 친구랑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봤을 때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자, 2a n-1t 이 친구도 2a n-1t 다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d가 하나씩 어떻게 돼요? 하나씩 추가가 되죠? 이 친구는 d가 하나씩 어떻게 돼요? 없어요. 줄어들고 있잖아. 야, 하나씩 d가 늘어나고 있는 애랑 하나씩 d가 줄어들고 있는 애랑 당연히 더하면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겠지. 우리 아까 전에 가우스가 발견했었던 것처럼. 그쵸? 그래서 여기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2a 플러스 n-1d라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린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한 것이 2a 플러스 n-1 d가 되고요. 그게 모두 몇 세트가 됩니까?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n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그럼 몇 세트가 돼요? n세트가 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것에 몇 배에 해당해요? 2배에 해당해요. 2sn이라고. 자,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은 나누기 2를 해서 구해내면 되는 건 아니겠어? 그래서 얘를 2로 나누는 것이 sn이 된다 라는 식을 완성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 당연한 얘기죠, 그쵸? 네, 좋아요. 자,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지금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좀 이따가 배치 테스트 이거 시킬 거예요. 등차 수요가 등비 수요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 다 유도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지?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이 버전을 얘기를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이거는 첫째 항이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항이에요. 마지막 last에 l을 따서 a 플러스 l이라고 이 부분을 단순화시켜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n을 곱하고 2로 나눈 거. 아니면 l 대신에 그냥 an을 쓸 수도 있어요. a1 더하기 an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숨어있는 그런 이제 공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꼭 첫 번장이랑 마지막 항이어야 돼요? 두 번장이랑 뒤에서 두 번째를 제시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를 제시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A1부터 A10까지 얘네들의 합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요. A1 더하기 A10이 5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5짜리가 10개가 있으니 그거는 50이겠고요. 나누기 1을 해주면 25가 그 등차 수열의 합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애들이 잘 푸는데, 이렇게 문제 내면 애들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거 왜 못 풀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세 번째랑 여덟 번째 두 개 더한 걸 알려준 게 그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랑 열 번째랑 더한 거나 두 번째랑 아홉 번째랑 더한 거나 세 번째랑 여덟 번째랑 더한 거나 어차피 결과는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번째 더하기 여덟 번째를 알려줬다는 것은 첫 번째 더하기 열 번째를 알려줬다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이걸 알려줬는데 이걸 못 풀어. 이게 실제로 수능인가 모의고사에 나왔어. 근데 애들이 이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게 아마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4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건데 세 번째 항과 38번째 항 두 개의 합을 알려줬어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은데. 알잖아, 조기치는 거. 네. 대충 근데 그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뒤에서 세 번째 거랑 앞에서 세 번째 거 두 개 더한 것이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 그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 애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애먹었습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이건 진짜 더 어처구니가 없어. A1부터 예를 들어서 A100까지 여기 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여기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99 더하기 A100이 얼마다라는 걸 알려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다. 그럼 100번째까지 합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는데? 50에다 25. 맞아. 야,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이거랑 이거 더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얘네 이렇게 두 세트가 50이라고 했으면 그럼 뭐 한 세트는 그럼 25겠지. 그럼 25 곱하기 100 한 다음에 나는 2 때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막 4개 줬다고 해서 와, 이건 너무 어렵다.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건을 우리에게 지금 뭘 줬는지, 우리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외워가지고만 대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A에 뭐 세 번째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네 번째 해가지고 뭐 A의 K, 그러니까 K번째 항, 그리고 당연히 뒤에서 K번째. 그럼 이제 A 첫 번째는 이제 n이고 두 번째는 n-1이니까 세 번째는 n-2니까 k번째는 뭐 n-k 플러스 1이겠죠. 야, 이거 텍스트 외우지 마라.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곱하기 n 나누기 2. 당연히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랑 뒤에서 세 번째,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랑 뒤에서 다섯 번째, 열 번째랑 뒤에서 열 번째. 걔네들끼리 두 개 더한 것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가 그걸 이용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블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메시지는 좀 여러분들에게 미리 전달하고 싶었어요. 괜히 또 쩔쩔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야,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다. 밑에. 이그젠플 바로 위에. 형광펜까지 쳐놨네. 내가 이거 왜 못 봤지? 개정됐나? 35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그젠플 위에 형광펜 쳐져있죠? A1 더하기 AN 에다가 N 곱한 거 나누기. A2 더하기 AN-1 에다가 N 곱한 거 나누기. 아직 발견 못했어요?
다 찾았어? 아, 이게 샘플 바로 위에 있잖아. SN은 하고서 이제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은 2분의 n 곱하기 a2 플러스 an-1 여기 있잖아. 이 친구도 이거 써놨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애먹었으면 얼마나 답답하게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버전으로 이 SN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좀 익혀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등비수열은 못하겠다요. 자, 여기 위에 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그 위에 살짝 이제 박스 밑에 그 공간이 있죠. 그쵸? 자, 여기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등, 차, 수, 열, 에, 서, 만, 니, 아, 님. 느낌표. 이게 등차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아니에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 거 아니에요. 등차 수열 거라고 생각하면 바보 멍청이 해산 멍게 말미잘이라고도 적어두십시오. 아, 이건 자리야 선택상. 아, 진짜 제발 나 진짜 그런 질문 좀 제발 그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쌤, 이거 등차 수열도 아닌데 이거 적용돼요? 이씨 죽는다. 이게 지금 등차 수열 단원에 나와 있어서 많이들 그렇게 착각해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지 자꾸 착각한다고. 이 등차 수열 단원에 있으니까 뭐 그럴만하죠. 근데 이거는 등차 수열 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수열의 합을 공부한 직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끝나고 저 수열의 합 파트에 얘가 제시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애들이 적어도 그런 헷갈리면 안 되지. 첫 번째 단은 등차 수열, 두 번째 단이 등비 수열, 세 번째 단이 수열의 합이잖아. 차라리 수열의 합 단원에서 얘를 소개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같은 내용 소개해주는 거라. 아무튼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자, 다시 뭐라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자, 다시 뭐라고? 수열의 합과 일반항. 무슨 수열이 아니다? 등차 수열이 아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아, 물론 등차 수열도 만족하는 거 맞아요. 제발, 네, 지금 극단적으로 좀 가지 마. 등차 수열에서만이 아님이라고 했더니 아, 그럼 등차 수열에서 성능 안 하는구나. 진짜 씨. 아, 지울까 이거? 괜히 애들 뭐야. 제발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이거 아니면 저거야? 무슨 뭐 아니면 도예요? 그건 아니죠.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등차 수열도 적용되긴 하지만 등차 수열만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거.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등비 수열도 해당되고요. 다른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도 해당되고요. 심지어 아무런 규칙이 없는 수열에 대해서도 해당이 됩니다. 아무런 규칙이 없는 수열.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자, SN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표현 말고 그냥 A1, A2 이런 표현을 좀 써봅시다. SN은 이게 SN이에요. 그쵸? 자, SN-1은 무엇일까요? n-1번째까지 더한 것이 그게 SN-1이겠지, 그치? 자, SN-1도 밑에다 써볼게. A1부터 A2, A3, 점점점. 어디까지? 어디까지? n-1번째 한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더하는 게 SN-1이라고. 당연하잖아. 이거는 그냥 여기 네이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n-1번째가 한까지의 합. 오케이? 자, 봐봐요, 여러분들. 얘랑 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데, 내가 SN-1이라는 것을 나열해 보니까 와, 이건 뭐 하늘이 내려준 기회예요. SN에서
Sn-1을 빼버리면 이놈만 남네요. AN만. 아, 너무 좋아. SN에서 Sn-1을 빼면 싹 다 사라지고요. 얘 혼자만 남죠. AN이다. 이걸 우리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공부해 두십시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SN에서 Sn-1을 빼면 AN이다. 오케이? 다 내용 이해되십니까? 좀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근데 저번에 이거 했을 때 n이 2보다 좀 이따 할 거야. 일단 이 알고리즘이 먼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쉽죠,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그쵸? 자, 그럼 진짜로 우리가 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숫자 n에다가 이제 숫자를 한번 직접 대입해 봄으로써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뭐 너무 큰 숫자 대입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좀 짜잘한 숫자 돼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n에다가 한번 10을 대입해 볼까요? n에다가 10을 대입해 보면은 S10 S10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S10 1부터 네,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몽땅 다 더한 거. 그쵸? 그럼 n에다 10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n-1은 얼마겠어요? 9조 오케이. 자, 얘가 이제 S10이고 얘가 그럼 S9가 되겠죠? 자, S9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합이죠. 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에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합을 빼주면은 어때요? 9번째까지 다 날아가고요. 뭐만 남아요? 10번째만 남죠? 진짜 그렇게 나오네. S10에서 S9를 빼면 A10이 나오네. 자, 그럼 내가 여기 N에다가 5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S5에서 S4를 빼면 그건 어떤지 한번 봅시다. A1부터 A5까지, A1부터 A4까지 써지겠죠. 역시 A1부터 A4까지는 전부 다 싹 사라지고 A5만 남을 겁니다. 역시 성립하네. 그럼 3도 한번 대입해볼까? S3, S2 딴딴딴에서 딴딴 이렇게 두 개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3개에서 이 두 개를 빼니까 얘만 튀어나오겠죠. 오케이. S3에서 S2를 뺀 것도 역시 A3가 나오는구나. 2를 대입해보겠습니다. S2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에서 S1이 되겠죠? 얘를 더한 걸 빼주니까 결국 이 친구 하나만 나오게 될 겁니다. S2에서 S1을 뺀 것도 역시 A2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내가 S2에서 S1을 빼면 A2가 나왔으니까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을 대입했을 때도 똑같이 A1이 나오겠네? 자, n에다가 1 대입해 보겠습니다. S1 그럼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A1 그 자체겠네요. 자, S 얘는 제로가 됩니다. 제로? S 제로? 첫 번째부터 0번째까지 더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가? 안다. 존재해요 그게? 안 존재하죠. S0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식만 봤을 때 그냥 놓칠 수 있어서 n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수는 당연히 우리가 논할 수 없고요. 얘는 일단 n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만 가능했었는데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S1에서 S0를 빼면 A1이 나온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써놓고 있는 거야. 이게 2까지는 괜찮았어요. 왜? S2도 존재하고 S1도 존재했었으니까 2까지는 괜찮았는데 1을 대입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따라서 이때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애당초 n은 자연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n이 2 이상일 때만 이 관계가 성립할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외울 것이 아니라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안 된다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 그쵸?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이 세상에는 없는 뭐가 튀어나온다? S0가 튀어나온다. S0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SN을 알고 있으면은 AN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점점 n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럼 첫 번째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건가? 이제 이런 난처한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물론 이 식으로는 우리가 A1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기어코였다가 1 대입해가지고 또 틀리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1이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S1이 아까 무엇이었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봤었죠. n이 1이었을 때 S1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당연히 뭘 지칭하는 거겠어요? A1을 지칭하는 거겠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 자체가 A1이었구나. 따라서 우리는 S1이라는 것을 A1이라고 채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n이 2 이상일 때부터 나타나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은 전부 다 이 식을 가지고 구해주셔야 되고요. A1을 원하신다면 그냥 S1을 구해서 그걸 A1이라고 주장해 주셔야지 괜히 였다가 대입하다가는 큰일 난다. 알겠죠? 네.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SN을 알고 있으면 정확히 AN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SN에서 SN-1을 빼주는 것으로 AN을 두 번째부터는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1을 구해줌으로써 SN이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다가 1 대입해가지고 S1을 구할 수 있잖아. S1을 구해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A1을 구할 수 있으니 우리가 아까 미처 구하지 못했던 A1을 여기서 마지막 카드로 채워줄 수 있으니까 AN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는 셈이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쌤, 근데 SN 1에다가 1 넣으면 S0이잖아요. 근데 S0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대입해도 괜찮잖아요. 뭐? 존재하지 않는데 예시를 들어줄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제 무이지 않느냐. 무인 것은 이제 0인 거니까 S0는 언제나 0이지 않겠느냐. 그럼 S0가 0이니까 그것에서 S0를 빼는 것은 아무런 이상을 발생시키지 않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이제 SN이라는 것을 n제곱 플러스 2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SN이 n제곱 플러스 2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A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어떤 녀석이 필요해요? n-1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 친구는 n-1의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SN에서 SN-1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AN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SN에서 SN-1을 빼주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주게 되니까 n제곱은 먼저 사라지고요.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이제 2n이 되겠고요. 또 얘에서 얘를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식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고요? n이 2 이상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내가 A1을 구하고 싶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된다고? S1을 구해줌으로써 그걸 우리가 A1으로 삼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AN인 거잖아? 아, 이거 또 이렇게 하면 분수처럼 보이죠? 여기다 이걸 한번 거치고 갈게. AN인데 그것은 2n-1 그리고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S1을 통해서 A1을 구한다고 했어요. S1은 당연히 뭐 얼마? 값이 3이죠? 그래서 이제 얘는 A1이고 그것은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지금 여기서 AN이라는 것을 SN에서 SN-1를 빼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2n-1로 구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언제부터 적용되는 수열이야?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에요. 첫 번째 항은 뭐예요? 우리가 S1으로서 따로 구해봤더니 A1는 3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볼래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잘못 구해서 나오는 잘못된 A1은 1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A1이 3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자, 내가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다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야. S1에서 S0를 뺀 것이 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S0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대입해봐. 2죠. S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한 S0는 2라는 값으로 존재한다고 거짓된 정보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S1 자체가 A1이었었는데 여기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떼져서는 안 되는 S0가 2라고 계산되어서 그 2가 빠져버리니 실제 정확한 A1인 3보다 이만큼 더 작은 1로서 계산되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거기서 잘못되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S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값이 0으로 나타났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SN의 식에 따라서 S0가 0일 때도 있지만 0이 아닐 때도 있어요. 0이 아닐 때는 당연히 여기서 그러한 차액만큼의 실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원래는 S1 자체가 A1이지만 S1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나 값은 존재가 하는 것처럼 계산되는 S0가 빠지니까 그 S0만큼의 차이가 더 빠지거나 더해지는 것만큼 차이를 발생시키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다만 여기서 SN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나오고 상수항 없이 딱 이렇게만 나왔다면 그럼 그때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SN에서 SN-1을 빼는 이 식에서 1을 대입해 보시면 역시나 S1에서 S0를 빼게 될 텐데 S0를 빼서는 안 되나 여기서 계산된 2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여기서 계산된 S0는 얼마입니까? 0을 대입했는데 S0가 1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S0가 0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다행히게도 떼주면 안 되는 녀석이지만 뺐다 하더라도 값에는 영향을 끼치겠어 안 끼치겠어? 안 끼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계산 결과랑 여기다가 그 S에다가 1 대입해서 나타난 실제 A1과 값에는 다행히게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0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값으로 계산이 가능해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근데 값으로 계산된 것이 0이 되는 때는 다행히게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니 그때는 걱정 않고 써주셔도 괜찮다. 그럼 여기 옆에다가 SN이라는 것을 n제곱이라고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n제곱이에요. 그럼 SN-1은 뭘까요? SN-1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위에서 밑에를 빼주시게 되면은 이 친구가 이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SN 빼기 SN-1이 AN일 텐데 그것은 뭐가 된다? 2n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S1을 이용해서 A1을 구해서 마지막 퍼즐을 채워나가야 될 텐데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A1까지 구해내서 다음과 같이 AN을 완성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요, 우리가 예상을 하죠. 내가 여기다 실수로 잘못 1을 대입해서 여기다가 실수로 잘못 1을 대입해서 A1을 구한다 한들 너무나 다행히게도 운이 좋게도 A1이 잘못 구해지지 않겠구나. 왜? S0가 빼지기는 하지만 그 값이 여기서 얼마로 계산되니까? 0으로 계산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은 거야.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해 보실래요? 얼마 나와요? 1이 나오죠? 실제값 얼마야? 1이 나오죠? 똑같죠? S0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해서 뺐다 한들 괜찮았다는 거야. 여기다 대입한다는 것은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한다는 것과 똑같고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결국엔 실제 존재한 그 값과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겠지. 1 빼기 0이었을 테니까. 이해됐죠? 근데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상수항은 값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SN이 n제곱 플러스 2일 때랑 SN이 n제곱일 때는 서로 AN 부분은 똑같습니다. 2 이상일 때는요. 네, 오직 이제 어떤 상황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거 왜 빠졌지? 아까 지웠지 내가? 근데 어떤 상황에서만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n이 1일 때, 즉 A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차이가 이렇게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이게 바로 뭐다?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자, 다시 뭐라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다.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그치? 아니죠. 그쵸? 이거는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되는 겁니다. 심지어 아무런 규칙이 없는 수열에서도 적용이 돼요. 생각해봐. SN이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인데 합인데 그게? SN-1은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이고 그럼 덩어리가 다 빠지니까 결국 AN 혼자 남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열이 아무런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SN-1을 빼주게 되면은 AN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가 그 자리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만 적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열이나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S0가 만약에 0이라면 우리가 잘못 계산한 이것이 실제 값에 뭔가 이렇게 차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값이 나오진 않는다. 근데 여러분이 일단 이렇게 언제나 둘을 구분지어서 써주기는 해주셔야 돼요. 언제나 그렇게 습관을 들여놓으십시오. 다만 의식은 하십시오. S0가 0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대입해도 괜찮겠네. 근데 그 말은 곧 여기에 1 대입해도 괜찮겠네 라는 말은 곧 첫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하겠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거죠. 근데 요거는 봐봐요. 이거 지금 A1은 1이었잖아. A2는 3이에요. A3는 5고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요거대로 나타난다면 이제 1, 3, 5, 7, 9 이런 식으로 나타날 녀석인데 A1이 실제로 3이었기 때문에 3, 3, 5, 7, 9,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항부터 규칙성 성립합니까? 두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하죠. 그래서 이제 간혹가다 문제를 보실 때 SN을 딱 줘놓고 미정계수로 여기 상수항에다 갖다 박아놔요. 뭐 예를 들어 SN을 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k 뭐 이런 식으로 해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수열이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하도록 하기 위한 k의 값은 얼마입니까? 이 말은 결국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즉 여기다가 1 대입한 결과랑 실제 1을 대입한 그 결과가 서로 똑같도록 하기 위한 k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니까 결국엔 뭐가 얼마가 되는 k의 값을 찾아라? 자, 다시 잘 들어와.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잖아. 자, 내가 예를 들어 SN에다가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k라고 해놓고 다음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때 뭐 첫 번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결국 너네들한테 무엇을 요청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여기에서 1을 대입한 그 결과랑
실제 제대로 구해서 나온 그 결과가 서로 똑같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결국 그러면은 뭐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돌려 말하고 있는 거야? S, 뭐가 얼마다? S0가 0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 그렇게 돌려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K 값은 얼마여야 되겠어? 아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K라고 했었을 때는 K가 얼마여야 되겠어? S0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K가 얼마여야 되겠어? 0이어야 되는 거겠지. 그게 여기 바이블에도 아마 예시로 있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예시들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까지 등비 수열도 등차 수열이랑 거의 이게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미리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제도 한번 좀 집에서 풀어가지고 와 주시면 조금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데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할 거니까 그거 조금 챙겨가지고 와 주시길. 알겠죠? 네. 너 이따가 이거 프린트 받아봐. 이거 예제 풀어가지고 오셔야 돼요.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